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차 2교시 제품 설계 및 개발입니다. 오늘은 2교시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아이디어 생성, 제품의 선정, 예비 설계, 최종 설계로 이루어지는 제품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걸 중심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울 제조 설계 과정과 가치공학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서론, 제품 설계 프로세스, 그리고 제품 설계에 활용되는 동시공학, 그리고 요즘에 이 컴퓨터의 활용이 제품 설계부터 공정, 생산 모든 과정에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 지원 설계, CAD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설계 프로세스는 4단계로 이루어지죠. 아이디어 생성,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의 선정, 그 다음에 최종 설계 앞서서 예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설계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 설계 4단계를 할 때는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즉, 제품의 품질, 퀄리티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비용 중심 우위의 전략으로 갈 것이냐, 이와 맞아야 되겠죠. 전략적 방향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먼저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다른 어떤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매, 마케팅, 재무, 이러한 다른 기능들과 상호 연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을 상호 연결해서 동시공학이죠. concurrent, 이죠. concurrent engineering,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설계는 어떻게 보면은 설계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 프로세스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생성이죠. 아이디어 생성할 때는 사실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신제품의 아이디어는 자체 기관의 어떤 연구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벤치마킹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요즘에는 소비자들에게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생성 과정은 여기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제품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생성 고객 이해다. 여기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중국의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기업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저가 전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 컴퓨터 제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기 많죠. 지금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샤오미는 아이디어 생성 출발점을 소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서 여러 가지 제품 생산에 대한, 새로운 제품 설계 생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미펀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를 하고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소비자들이 올립니다. 그런 소비자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가지고 제품 설계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 제품을 또한 벤치마킹 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어 생성이죠. 삼성이 이 애플의 어떤 그런 것들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래서 했다 안 했다, 특허권 분쟁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산업에서도 서로 벤치마킹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나의 아이디어 생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고려사항이 된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도 이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렇죠. 다시 역설계한다는 거죠. 역조립한다. 그렇죠. 원래 완제품을 가지고 경쟁자의 어떤 완제품을 다 분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분해 과정에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방향성이나 자체 연구 개발을 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기업의 어떤 전략 방향성에 적합함. 그리고 자체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완전히 그 관점이 다른데요. 우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니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제품 설계라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소비자들의 어떤 잠재의식까지 스티브 잡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때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말라, 이런 또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그 관점과 좀 다른 이러한 그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품 선정입니다. 이제는 아이디어가 생성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제품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른 그 제품 선정을 하기 전에 있어서 그 제품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장성 분석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기술 분석, 이런 것을 우리가 타당성 분석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타당성 분석에서 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다 그 용인되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 시장 분석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죠. 소비자의 반응 조사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수요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죠. 또 다른 뭐 이러한 그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경제성 분석입니다. 재무 분석이죠. 얼마나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에 따른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 분석입니다. 이 A라는 제품을, 신제품을 만들 때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은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제품을 만들 때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당성 분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 분석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예비 설계를 하게 되죠. 제품이 선정되었다면 그 제품에 맞게 기본 이제 그 최종 설계에 앞서서 예비 설계를 하고, 이 예비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제대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검증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필요한 기술들을
구체화해서 제품에 반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시제품이라고 그러죠. 프로토타입. 그래서 이런 시제품을 먼저 만듭니다. 그죠? 시제품을 대량 생산이든지 이러한 뭐 생산에 앞서서 최종 설계에 따라 어떤 생산에 앞서서 미리 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작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다른 어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들은 없는지, 또 뭐 수정 보완에 대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더 추가해서 최종 설계 때 반영을 하게 되겠죠. 다음 이루어지는 건 최종 설계입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 사양이 결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장비 선택,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 부품 선정, 공급자들한테 필요한 원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공급자를 선정을 해서 원재료를 공급 조달받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 최종 설계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 분배 과정에서 또 필요한 교육은 없는지, 그래서 이러한 교육 내용,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 제품 설계 프로세스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이디어 생성, 제품 선정, 예비 설계, 최종 설계,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동시공학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보면은, 그 전에 전통적인 설계 방식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생성할 때는 그 관련된 직원들만 모여서 아이디어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을 선정하고 예비 설계를 할 때, 또 예비 설계, 제품 선정할 때는 제품 설계에 해당되는 직원들만 와서 제품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이디어 생성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도 오고, 그렇죠? 조달 부서에 있는 사람도 오고,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도 오고, 재무 담당자도 와서 함께 아이디어 생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디어 생성 처음부터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각 부서에서 사람들이 그 의견을 게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제품에 반영돼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의 어떤 부서 간에 단절됐던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비용 문제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 제품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동시공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동시공학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보면은, 위하고 아래 전통적 방식과 동시공학적 방식 그림이 있죠. 위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디어 생성, 제품 선정, 제품 설계, 생산, 판매,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공학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협업 증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그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생산하고 나서의 문제는 혹시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미리 각 기능의 부서원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동시공학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효율성, 효과성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그 생산에 있어서 생산뿐만 아니라 제품의 어떤 설계부터 그렇죠. 아이디어 생성부터 신제품을 최종 생산하기까지 우리가 활용하는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이 컴퓨터가 현재 컴퓨터 없이는 뭐 사실 그 모든 것들에 다 컴퓨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컴퓨터 지원 설계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CAD라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죠. 그래서 기존에 뭐 그 종이라든지 그죠? 펜 딱 갖다 놓고서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설계가 아니라 이 컴퓨터로 활용한 3차원 디자인 설계다라는 거죠. 이러한 CAD를 활용한 어떤 설계를 통해서 부서 간의 어떤 단절, 이러한 부분도 없어지고 함께 통합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실 어떤 그 대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이 컴퓨터를 활용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비대면으로 서로 원격으로 멀리 있더라도 이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 컴퓨터 지원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면은 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또 쉽게 디자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관리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아니면은 타 부서와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용이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처음에 나온 CAD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해 나가면서 컴퓨터 에디드 매니팩처링 CAM으로 또는 컴퓨터 인터그레이트 통합 매니팩처링 통합 생산이죠. 이러한 쪽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통합 생산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구되는데요. 기반 기술, 관리 기술, 분석 기술, 응용 기술,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기반 기술로서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네트워크 시스템, 그 다음에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활용이 되고 관리 기술 여러분도 앞에서도 간략히 소개한 게 있는데요. JIT라든지 그죠? OPT, 퀄리티 컨트롤, 품질 통계, 품질 관리죠.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분석 기술로 시뮬레이션, OR,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품,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아이디어 생성, 그 다음에 제품의 설계, 그 다음에 예비 설계, 그 다음에 최종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랬죠. 타당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타당성이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제품 선정을 하고 생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제품 설계 과정에서 컴퓨터가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CAD라든지 CIM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이러한 컴퓨터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수업에, 학습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